결정적으로 정치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이유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였거든요. 바로 함께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했고 또 함께 어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함께 싸워왔었는데 그분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시대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리지 못하고 그 수레바퀴가 뒤돌아가는 그 과정에 희생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리는 일에 나라도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상황의 압축판이다. 그래서 이 경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고 또 우리 사회의 수레바퀴를 앞바퀴로 되돌리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경기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는 가장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그리고 대학이 가장 많은 도시, 그리고 기업의 R&D 센터가 가장 많은 도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민들의 GRDP는 가장 낮고 성장률도 가장 떨어지고 있고 고용률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소위 개발주의, 토건주의 또는 수도권의 개발 이익에 기대왔던 어떤 발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시대 교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마당에 의미 있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지사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변방으로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또는 거기에 기대서 부동산 이익에 의존해와서 발전해왔던 그 공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 번도 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균형 성장과 이 잘못된 어떤 발전 전략 속에서 나온 그 결과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김문수 지사가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수도권의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개발주의에 의존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개발주의 시대의 막내 또는 이 개발주의 시대의 막내 열차를 마지막 열차를 탔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우리의 복지 정책은 바로 아동들의 무상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부의 국정홍보처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또 홍보를 할 때 그때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든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예전과 달리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 문화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여성들의 취업도 있고 또 문화적인 이 배경들이 달라져서 아이에 대한 선호도 낮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이들이 최소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식주,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들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 지역은 이 경기 남부 지역과 문화적 전통도 다르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경기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북부 지역이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는 독자적 전망과 전략을 짜기가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60년 가까이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아니면 저발전 상태가 강제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제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을 그냥 막 개발하듯이 부동산 개발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통일한국의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우리가 한번 잘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지금 이제는 통신이 거의 무료,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로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 그 와이파이 구축 이 숫자가 1000명당 숫자가 경기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 수준에 맞추고 더 나아가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경기도 전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통신 정보를 접근하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이 정보통신의 인프라를 잘 깔면 거기에는 정보가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고 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그 문화가 꼽히고 정보가 꼽히고 그래서 이 생각이 훨씬 더 그 진보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세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 전세난은 어떻게 보면 집이 없어서 전세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는 팔리지가 않고 그리고 서울로서부터 밀려오는 전세 수요가 우리 경기도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연립주택과 개인주택들이 또 경매에 넘어와서 이것이 경매에서 팔리지도 않고 해서 이 수급의 그 유동성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래서 이 동맥경화증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공공 영역이 구매해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그 협동조합도 있고 또 관리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 어떤 조건에서 저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공 영역에서 그게 맞는 걸맞는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로 공공 영역에서 뭐 예산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펀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경매에 나온 연립주택들을 구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민주당 바깥에도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세를 결집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후보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경선의 과정은 당원의 50%는 좋으나 나머지 50%는 바로 그냥 여론조사로 얼렁뚱땅 해치울 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의 비판적인 소위 야권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경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안으로 나온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보다 많은 야권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치르자.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느꼈던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기백 있는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물을 설명하고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에둘러서 설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의 본질을 치고 들어가서 그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추구를 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분은 굉장히 기백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한다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번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가 없는 번영도 잘못된 것이지만 번영이 없는 정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나 공정하지 않은 절차의 문제나 정의롭지 못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번영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의에 기반한 번영이어야 한다. 과거처럼 번영하기 위해서 정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번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됐을 때만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경기도에서 바로 그런 정의와 번영이 공존하는 사회를 제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노무현 정신의 2014년 판의 어떤 개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창호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안주해서 개발주의에 기대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R&D 센터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민 중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은 대한민국에서 꼴찌입니다. 이제는 고용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라는 그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발전 전략과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의롭지 못한 번영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영이 없는 정의로는 우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번영, 그리고 공정한 번영.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강자와 약자가 모두 더불어서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단순히 서울의 변방, 그리고 수도권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 전략과 정체성을 갖는 그런 경기도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